너 근데 M&A가 뭔지는 아냐? 뭐 기업 사고 팔고 합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턴 나부랭이가 뭘 알겠냐? 응? 그래. 뭐 모르는 사람들은 너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형이 알려줄게. 이 M&A라는 건 말이야. 사고 파는 게 아니야. M&A는 죽이고 살리는 거야. 새끼. 야, 법인이 뭐야? 응? 법으로 만든 인격이지. M&A는 둘을 하나로 합치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지. 응? 자, 인격을 없앴어. 그럼 이거 살인하냐? 에이, 그게 무슨 살인이에요. 아이씨. 야, 회사 팔리면 어떻게 돼? 응? 그 회사 직원들은 다 잘리겠지. 잘리면 월급 못 받지. 그럼 그 가족들은 굶겠지. 응? 그러다 사람 죽고 그러는 거라고. 해고는 살인이다. 몰라? 그렇긴 한데. 게다가 윤준호 그 양반이 야,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뭔데요? 백사. 백사요? 백사. 힘패. 응?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고. 근데 왜 백사예요? 살모사도 있고 독사도 있고. 핏기 하나 없는 냉혈한이라는 거지. 야, 너 M&A를 왜 하겠냐? 응? 돈이거든.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그거 하는 양반이. 응?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안 해. 그러니까 M&A 전문가다라는 건 사이코패스란 소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은행사들의 BIS를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인의 주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현재 12%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다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은행놈들 이거 돈 갖다 쓰라고 빌 때는 저거 갚으라고 지랄이네.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아, 그런 거는 서류로 다 보고 받았으니까 본론부터 합시다. 예? 이에 3월 펀드에서 공개적으로 부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이 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네, 11조 원입니다. 언제까지? 만기는 내년 1분기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난은 11자가 누구해? 이름도 아니고. 아니 은행이 하란다고 뭐 다 해야 되나?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시장에서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서 현재 저점 대비 40% 상승 중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갚아야 합니다. 은행 말고 사무엘에 전환사채 쓴 것도 있잖아요. 네. 3월 펀드에서 전환사채로 차입한 금액은 3조 원입니다. 3월 거기 만기는 언제야? 만기는 내년 상반기로. 겹치네. 그건 연장하면 되잖아. 네. 그 풋옵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지? 사무엘은 주가가 전환가액이 10만 원 이하로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리픽싱하거나 원리금을 상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긴 우리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다 가져간다. 네.
상월이 전액 주가로 전환할 경우 일대 주주는 사무엘이 됩니다. 회장님 쓰러지시겠다. 난리다 난리. 네, 하지만 현재 주가가 15만 원 선으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큰 악재가 아니면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건 또 다행이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하라는 거네. 네, 무조건. 네. 윤준호가 오는 건 오케이.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라니까. 근데 그 친구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전무님이 데리고 계시기도 했고 또 그룹 CFO이시고 하니까 저요? 윤 팀장도 자기 주장이 있는 놈인데 자기 팀 꿀이라고 하세요. 그 부족한 거 있으면 이상무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 피아식별 확실히 하자는 건데. 그런 거예요. 아주 자신 있나 보다. 그럼 팀원은 어떻게? 지원 받으면 되죠. M&A 인기 좋잖아요. 지원할까요? 죽는 바에 들어가겠다고. 자, 뭐 어쨌든 저 윤 팀장 오면 뭐부터 팔 거랍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윤 팀장이 오면 들어보시죠. 그 윤 팀장한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산인그룹 CFO입니다. 네. 그럼 CFO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육참골단 고기 육, 벨참, 뼈, 골, 끈을 탄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섭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피바다네. 이거 전화면 봐봐. 저 뭐야? 저 윈드 그래. 자전거 저 상장도 못한 거죠. 에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전무님, 그럼 얼마나 팝니까? 11조 원 조달할 때까지죠. 아니 11조면 건설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CFO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건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빚이 11조나 된다지 않습니까? 지금 산인 팔다리 안 자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덕분에. 거기만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익 내고 있는데. 예, 산인 패션. 자, 산인 패션. 매출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298억이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고 이자 받는 게 낫겠다, 그죠? 지난 겨울이 안 추운 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패션이 날씨 영향을 그런 것도 다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죠. 뉴스 안 보세요? 뭐 온난화다 뭐다 그러는 판에 그 패딩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반값에도 다 못 팔아서 지금 다 재고로 잡혀 있죠. 민 대표님, 수요 예측도 다 능력인 겁니다. 자, 다음
산인 호텔. 뭐 코로나 끝나면 대박 난다더니 이게 대박입니까? 아니 그건 솔직히 중국 쪽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니까요. 그 어쩔 수가 없으면은 그만하셔야지.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 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게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이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이러고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린 더 많이 놀랬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우리 산인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죠. 누가요? 주관사는 유미나이비 강상배 이사님이시고요. 법률 지원은 권영입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본답니까? 6조 5천입니다. 7조. 6조 5천이요? 이 대표님 어때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외부에서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걸로 고르긴 했는데 포토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기업 특성상 이게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대표까지 갔는데 이유가 있겠죠. 추진력 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최근 땅을 직접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저희는 초면이죠. 아, 네. 주관사로 참여하게 된 유미나이비의 강상배입니다. 아, 네. 주관사. 저희는 M&A에서 인수회사와 아니다. 그냥 저기 이사하실 때 부동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차목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을 팔지? 그룹에 작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 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차목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차목건설 대표랑 산인건설 대표랑 닮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더 닮은 것 같은데요? 고소할 겁니다.
진짜. 다음은 비움 D&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프 더 레코드.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본력도 있고요. 사야죠. 산인이면 캐시플로우도 좋고 브랜드 밸류도 좋으니까. 근데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하긴 어렵잖아요. 산 이름을 바꾸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거 감안해야죠. 그래도 용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건설이 필요하죠. 근데 산인건설 거기 대표는 어때요? 그게 건설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 이래서 노가다가 싫어.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인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재건축 말이에요. 그 주민 동의 없이 그 패스트트랙인가 그 생긴다던데 맞아요? 노코멘트다. 양심도 없는 새끼. 야, 샌드위치 먹이고 그걸 묻냐? 노코멘트면 생긴다는 건데. 이왕 해줄 거면 좀 미리미리 좀 해주면 안 되나? 되게 위험하던데. 이거 곧 될 거야. 위험하긴 하다. 장난 아니라니까. 어떻게 재심사 서류 바로 넣을까요? 야, 이거 검사할 땐 머리가 잘 돌아가더니 변호사 되고는 완전 멍충이가 됐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법을 완화하려고 하지. 그거 왜 하겠어? 응? 재건축으로 공급 물량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공급 확대. 그걸 누가 몰라. 그니까 이 정부도 법을 완화한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법도 통과 안 했는데 그 전에 이걸 통과시켜준다고? 공무원이? 그니까 그 전엔 안 해준다 이거 아니야. 재건축도 법안 통과한 다음에 해야 성과가 되니까. 그래, 멍충아. 나도 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왔냐? 샌드위치 먹으러 왔다. 하지마. 왜? 하지마. 멍충아. 하지마!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 전에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따로 한번 찾아뵀는데 혼나고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제수 그릇 같은 걸 쏟아서요. 그거 돕다가 혼났습니다. 네, 진주 씨. 네. 비움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다행이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네. 산인건설 인기 좋은 것 같네요. 네.
덕분입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근데 왜 건설을 팔아요? 산이는 건설이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산인의 엔진이죠. 그니까. 프로필 센터를 왜 파냐고요? 그건 제일 높은 가격 써내시고 실사하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7조 괜찮아요? 안 될 거 없죠. 대표님,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깨졌지만 그때는 왜 깨졌습니까? 그땐 뭐 제가 가격을 적게 불렀나 보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났죠? 대표님이 원하신 금액이랑. 좀 났어요. 한 1조?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얼마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여기 대표는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요, 더 별로입니다. 솔직하시네. 네, 그렇지만 대표님에게는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어떡해요. 별로라면서요.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움은 우리에게 2달 동안 자료를 독점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움은 7조 9,999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요? 그럼 깎을 수도 있나요? 네, 양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가격은 변할 수 있죠. 이제 제 질문에 다 답해 주시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팀장님은? 그건 계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서요. 끝까지? 저희는 임원 미팅 먼저 하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산인건설 비전은 어떻다고 보세요? 최고죠. 한국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계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인건설이 탑이니까 아무리 불황이 와도 명품은 더 잘 팔리는 것처럼 산인건설도 계속 잘 나갈 겁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인수하면 산인이라는 브랜드를 안 쓸 건데 그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에? 아, 산인건설 1등 제가 한 겁니다. 비움도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엔 아파트를 더 지을 땅이 많지 않고 지방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모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재건축 하려고.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재건축 정보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네.
페이퍼는 워낙 정확하셔서 윤 팀장님 평판도 그렇고요. 신뢰하죠. 근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재건축은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죠.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관련 조항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100%? 100%는 아니죠. 산인건설은 충렬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맘만 먹으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시.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그럼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문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동안 기집행된 비용에 대한 이자,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산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그래. 나랑 만난 것도 여기였어. 알죠. 그래서 찾은 건데요. 보시면 자리도 충분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도 이 곁에 묻어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머니, 저 믿으시죠?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금액.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오늘까지요. 주민동에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진짜 다 받으실 건 아니죠? 5,280억. 5,300억인데요.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외분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커머스는 90년대에 시작해서 2010년 스마트폰의 흥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산인의 이커머스 진출은 윤 팀장,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를 너무 주제 넘다는 생각 안 하나? 대권이라도 도전하나 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인의 위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커머스가 장난이야? 좀 더 들어보시죠. 이거 사모님 예전에 하시다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죠. 근데 윤 팀장 생각이 저랑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또 망하면 안 되는데. 윤 팀장, 이거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그래서 이커머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야. 근데 플랫폼은 유저 락인이 강하거든. 한 번 쓰면 계속 쓴다고 엔간해서 안 바꿔요. 근데 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무슨 수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은 한 번 사용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충성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해서 시장을 양분해오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네. 어디든 승기를 잡은 쪽이 오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배송비나 구독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터지게 싸워 이겼는데 상금 받아야지. 네. 저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회야? 게임 끝난 건지. 그러니까 방금 게임 끝난 놈이랑 바로 붙으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가격 다운시키는 거랑 배송 빨리 하는 건 물류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인에게 이커머스 진출은 새로운 기회입니다만 동시에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산인 리테일은 바른 생활, 산인 패션은 스파 브랜드가 주요 상품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대부분이 이커머스로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다른 계열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수록 이는 심해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데드라인입니다. 컬렉션이라고 아나?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유명하죠. 당연히 알 테지. 요즘 젊은이들은 다 거기서 옷을 산다니까. 산인도 컬렉션 덕분에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인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게 100억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대신 우리 것만 팔 수 있다는 거였거든. 산인의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이커머스로 진출을 하는 셈이니까. 근데 컬렉션이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컬렉션은 받았네. 그걸 회장님이 판을 엎으셨어. 우리 회장님이 그게 뭔지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장모님께서 설득을 했을 텐데. 유통과 마트는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사이 땅값이 오르거든. 덕분에 본업이 망해도 땅 장사로 돈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 이커머스는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훨씬 크죠. 회장님 생각엔 도박이다 싶으셨겠지. 우리 회장님이 맨날 하는 말씀이 자기는 장사꾼이라는 건데 무조건 남는 장사를 두고 손해 볼 수도 있는 장사를 왜 하냐는 거지. 그 뒤로는 이커머스는 말만 꺼내도 역정을 내시네. 그렇더라도 지금 시장의 산인은 성장 동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 원을 조달하기 전에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 나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M&A 하면 가능합니다. 플랫폼 회사를 사겠다.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둘 다 마음에 드는데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걸 뭐 하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아니, 산인 이커머스 안 해요? 이거 뭐, 와, 이거 개웃기네. 아, 그러니까 택배왕을 현실로 가져오겠다. 플랫폼으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보네요. 아니요. 말은 되죠. DT. 요즘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차 대표님께 피보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피보팅. 와, 이거 말 되는데? 형 게임 그만둔다고 할 때 택배 했었거든. 야, 이씨, 그 얘기 왜 해? 그때 일 못한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욕 먹기 싫어서 만든 거야. 야,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거지 같은 건데 소장은 알바만 갈구니까 답답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랬구나. 어쩐지 현실 반영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도 대표님이시죠? 닮으셨네. 아니거든요. 배달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고 제품 확보하고 기사 배정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처음엔 배송했는데 너무 느리다고 주문 받고 기사 배정하는 거 시키더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은 배송 하루만 늦어져도 고객들 컴플레인 장난 아니거든. 근데 배송 일정을 달력에 써서 관리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싹 다 혼자서. 그래서요. 실제로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사장한테 보여줬는데 필요 없대요. 노땅들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네,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건데. 그러게. 원래대로 플랫폼 하면 되겠다. 디테일이 달라서 안 돼. 아, 그거야 수정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따질 때도 아니고. 가능한가요? 네. 우리 게임의 주문량, 생산량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난이도 조정하려고 다 만들어놨어요. 네. 이 데이터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좀 아신다. 아, 그거 만들 때 진짜 빡셌는데 이게 또 쓸모가 있네. 마, 내가 하자고 그랬죠? 이거 언제 내가 적은 것도 짜증. 근데요.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차차게임즈 차우진, 88년생 울산 출신인데 과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네요. 네, 대학교 중퇴한 것까지 엘리트 코스죠.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DC게임즈를 설립했으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만 들고 있었어도 100억이죠. 근데 주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오진에게 DC 주식은 없습니다. 차오진이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DC는 회사가 아니었고 그냥 팀 이름이었거든요. 도한철의 D, 차오진의 C, DC.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그게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요? 맞다 그거. 그 완전 대박난 게임이죠. 네. 지금의 DC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근데 차오진이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한철이 차오진이랑 팀이었을 때 만든 게임이라 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절도로 갔다는 게 이게 되게 황당한 전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판결이 났나요? 차오진이 졌습니다. 차오진 대표가 차기작을 개발하다 자금난을 겪을 때 도한철 대표한테 투자를 부탁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했고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차오진 대표가 투자를 거절당한 것이 앙금이 돼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졌을 겁니다. 항소했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DC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요. 차차게임즈는 소송할 돈도 없을 텐데. 무조건 돈 문제라서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둘 사이가 워낙에 안 좋아서요. DC는 차차게임즈의 신작이 나올 때를 맞춰서 같이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DC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차차 밸류는 얼마나 보세요? 저희는 게임 회사 밸류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예측이 너무 힘들고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밸류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거든요. DC는 하이스퀘어가 캐시카우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수익을 다시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퀘어가 DC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군요. 네, 덕분에 신작들이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뛰었던데 신작을 발표했나요? 아니요. 도한철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 때문인데요. 정보 복제라도 딴 듯이 보이지만 그냥 어그로였습니다. 도한철 대표가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을 자주 하나 봅니다. 주주들이 SNS 탈퇴하라고 서명까지 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소문은 다 듣고 왔습니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생각이십니까? 그런 소문이 있군요. 네. 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뭐 개발 수준이나 경력은 업계에서 저희가 탑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떤? 산인의 자본하고 DC 기술이 만나면 뭐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섭섭하게 말씀하신다. 그 DC가 얼마짜리인 건 아시죠? 당연하죠. DC가 굳이 투자가 필요한가요? 자본력은 충분할 텐데요. 그게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을 딴 것처럼 SNS에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마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거군요. 네. 왜요? 옵션 같은 게 걸려 있나요? 비쌀 때 자기 주식 팔아버리려고.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요? 네, 지금 그 시총 순위를 좀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이걸 게임 점수 랭킹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차비는 벌어 가야지. 야, 이거 좀 봐봐요. 왜? 자, 일로 와봐요. 왜? 뭔데? 우리한테 까이고 DC로 갔네. 산인 도한철이랑 계약하나 본데요?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100억이요.
메일 보냈어요. 최고네. 재밌다고요? 게임하세요. 아니요. 재곤네? 업무 메일을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놈들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 거지. 내 생각에는 검은 게 화면이고 하얀 게 글씨로구나. 응? 보통 우리가 보는 게 프론트 엔드고 이건 화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걸 공유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뭐랄까... 펀드 매니저로 치면은 자기 포트폴리오 같은 거네요. 아, 맛집 레시피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자기 영업 비밀이자 노하우를 다 보냈다? 왜 그런 거죠? 블록체인이에요. 그 블록체인이면 비트코인 같은 그거 얘기한 거죠? 뭐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접속한 모든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은 변경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일을 본 것도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 재산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쵸. 차차는 자랑을 하려는 거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요? 네. 이걸로 재고 관리를 하면 혁신이 될 수 있어요. 차차 게임즈는 최근 택배왕이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지 못해 서비스 중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 주문부터 상품 확보, 배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유통이 장난인 줄 아나? 얼만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100억에 사올 수 있나? 네. 독점적으로 협의할 권리를 설정한 바인딩 MOU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MOU를 작성할 경우 100억 원 선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합니다. 오케이. 듀 딜리전스.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까? 무슨 아이스크림? 회장님이랑 산에서 먹어봤는데 자, 이거 말고 딴 거 사. 이거 어제까지 세일하던 거야. 아니 이게 맛있더라니까. 괜히 손해보는 거 같잖아. 다음에 세일 또 해. 그때 먹어. 윤 팀장, 내가 회장님을 오해한 것 같아. 회장님이 이커머스를 반대하시는 게 리스크도 있고 산업을 이해 못하신 것도 있고 한 줄 알았는데 그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네. 회장님은 오히려 그때를 후회하시는 것 같아. 그때 컬렉션을 샀어야 했는데 놓쳤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100억에 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회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지. 앵커링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혹시 자네 알고 있었나? 그래서 차차에 100억을 제안한 건가? 알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억 이상을 쓰는 건 회장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조건은 어떤가? 회장님, 윤준호 팀장입니다.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를 30억에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100억짜리라고? 네. 그리고 19%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계약이 어떨까 합니다. 게임이라
잘 되겠나? 네. 얼마나? 게임 산업이 새 게임을 출시하기 전까진 그 밸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0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차 게임즈는 DC로부터 100억 원의 게임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이라고 했나? 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돈입니다. 아이고, DC가 와 그런 짓을 하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차차는 앞으로 출시될 게임이 실패해도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 이왕 사는 거 다 사지 그래. 와 49%고. 아, 뭔데 돈이 없나? 차차 게임즈가 51%를 보유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산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걸 뭐래나? 51% 이상을 요구하면 이 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 윈드는 500만 원대부터 3천만 원대까지 12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가장 저렴한 500만 원짜리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일 적게 팔리더라고요. 스포츠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꼴찌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윈드 A보다 바로 한 단계 상위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네요. 그럼요. 그 스포츠 속성입니다. 꼴찌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럼 윈드 A가 꼴찌가 아니라면요? 네? 자전거는 소재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더라고요. 맞습니다. 철, 알루미늄, 카본 순입니다. 타사 알루미늄 모델에서 윈드의 카본으로 넘어가려면 100만 원이 비싸집니다. 그 100만 원이 알루미늄에서 카본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요. 카본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알루미늄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네. 차원이 다른 윈드 A를 400만 원대에 팔 수 있다면요? 알루미늄 자전거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기지. 그럼요. 같은 가격이면 알루미늄 안 타죠. 카본 타지.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소비자를 윈드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가격 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500만 원도 정말 어렵게 맞춘 거라 400은 진짜 힘듭니다. 시장이 커진다면요? 그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전거 산업이 프레임 말고도 기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일본 신미지가 최고예요. 특허도 갖고 있고 거기서 기어를 공급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반도체 같은 거네요? 그렇지. 심지가 갑인 셈이죠. 아마 물량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건 저희가 시미즈를 만나서 협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OEM 계약이 잡혀 있어서. 그럼 바로 가야겠네요. 팀장님, 해외 딜은 제가 처음인데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그 나라의 룰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룰은 양쪽 다 지켜야 하는 거니까 불리할 거 없죠. 그 룰이 뭔지만 잘 알고 있다면. 아, 일본 비즈니스 언어 보다가 찾은 건데요.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 이거 쿠셔너 쓰는 거 말하는 거지? 네. 변호사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아, 이제야 좀 사람 볼 줄 아네. 근데 이거 혼내야? 수량을 늘리면 단가를 낮추는 게 가능한데 일본은 계획을 변경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10배나 더 주는데 왜 싫어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매뉴얼의 나라니까. I'm Yoshida Osamu, the overseas sales team leader. Great to meet you. konnichiwa. Juno Yoon from Sunny M&A team. The pleasure is all mine. 산인의 곽민정 도모시마스. Yoshida です。 아, 요시다. 나이토 센이치と申します。はじ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희 요청은 기존 수량의 10배인 1만 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数量を1万個に変更できるか確認したいです。ということは本来の注文数量1000個に対して9000個追加注文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ちょっと確認してみますが、我々は厳しい基準に基づいて一定の数量だけを製造してますんで。 저희 시미즈는 품질 관리를 위해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수량만을 생산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량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1万個の物量は不可能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可能です。ですが割引はできません。 가능합니다. 단 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미즈는 주문량에 따른 할인율을 매뉴얼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注文量による割引料率は御社のマニュアルにありませんか。社内ルールで定められている割引料率のことを聞かれています。 That's only for general cases. Wind is a special case. What is the manual for special cases? 이곳에で確認してみますので少しお時間をいただけますか? 저희도 내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If there is no manual pertaining to special cases, should we proceed with the existing discount rate? We will consider it favorably.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다태 말고요. 아, 거절한다는 게 혼내? 변호사님은 스피드 자전거 계약서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아봤는데요.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을 정해놨더라고요. 언제 알아보셨대요? 가이새끼 먹을 때 우리가 수량이 9,000개니까 여기 오시면 할인율이 40%. 근데 우리한테 0%로 가져가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지. 근데 급한 건 우리니까. 아직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아이, 고마워라. 만약에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윈드는 400만 원대 모델이 가능한 거죠? 네, 30%까지니까 10% 룸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문한 1,000개를 취소하고 다시 1만 개를 주문해서 50% 할인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다 판 깨져. 지금 추가 생산 계약도 안 해준다는 판이잖아. 개수도 1만 개 초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1만 1개를 주문해야 돼요. 그러다 빈정상에서 파투나요. 시미즈는 우리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약을 원하는 쪽도 우리고요. 시미즈는 급할 게 없네요. 설마 이렇게 시간 끌다가 계약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계약할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방문을 거절했겠죠? 시미즈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테이블에 앉혔겠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마지막 날 시미즈가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미즈가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시미즈 쪽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데드라인을 숨기는 게 중요하고요. 데드라인이요? 우리가 토요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
뭐 우리가 정보를 흘린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진수 씨가 왜 죄송해? 리무진 예약해야 된다고 언제 출국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알려줬어요? 진짜예요, 진수 씨? 죄송합니다. Thank you for responding to such an urgent call. No problem. Thank you for your call. I prefer traditional Japanese tea over coffee. Is that all right with you? I wanted you to experience Japan while you're here. Of course, I appreciate it. We proposed purchasing a significantly larger quantity, around 10 times the original amount, believing it would be a favorable offer for Shimizu. However, it seems we may have underestimate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Yes. It can happen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 cultur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조다이 이타시마스. Then, we would like to inquire about how we can reach an agreement appropriately. The requested quantity can be done, but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changing the schedule, issues of responsibility and such. Sure. How about we address those concerns by paying in advance? 근데 팀장님은 왜 혼자서 만나시려는 거예요? 요시다 부장님 배려해서요. 그게 왜 배려예요? 우리랑 계약하는 게 시미즈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본인의 영전을 위해서 거절한 거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요시다 부장 참에 좀 그렇지? 일본이 체면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편이지만. By advance, what deadline referring to? Based on the current contract terms, we are expected to pay 10% of the down payment next month. But we would like to pay 20% this month instead. This month? Yes. Additionally, we request the cancellation of a Windsor current order of 1,000 units. We would like to place a new order instead. It is because of the discount rate. That may not be a concern. From 1,000 to 10,000 units, the discount rate is the same at 40% anyway. No. We intend to order 10,001 units. In that case, we understand the discount rate would be 50%. Isn't that Shimizu's manual? We will need to constantly. Yes,
But as you know, the deadline is imminent. 늙어봐 했나? 이 골치가 아프거든. 뭐 아픈지 알아? 남의 속이 다 보이거든. 그렇다고 뭐 그걸 뭐 일일이 다 아는 척할 수도 없는 기고 또 모른 척하는 거는 더 싫고. 남의 속이 호이 보여가 골치인데 너는 좀 헷갈리네. 중국에 가면 골프장 하나 있다. 그거 한번 바라봐라. 그린뷰 CC 어때요? 요즘 골프 산업이 좋진 않을 텐데. 네, 제 친구들도 골프 친다고 SNS에 많이 올렸는데요. 요즘은 잠잠합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강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목석 가리기 시작이네.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률은 유지하고 있어서요. 다른 골프장에 비하면 그린뷰 CC는 꽤 선방한 셈입니다. 다행이네요. 자세한 건 실사를 해봐야겠지만. 아, 네, 팀장님, 그 그린뷰요. 거기 사겠다고 나선 곳이 있네요. 벌써요? 잘 됐네요. 예, 그래서 내일 좀 찾아뵐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노네임 베이스로 진행하신다고요? 네, 저희 고객이 소문에 좀 민감하셔서 괜찮으시죠? 만들 거 없죠. 다만 인수 목적이 골프장을 운영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여기가 원래 펀드긴 한데 막 되팔고 하려는 거 아니고 직접 운영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표는 교체해 주셔야 하고요. 대표만 교체하면 될까요? 네. 직원들은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다 승계해 주세요. 좋은 직원들만 따로 빼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밸류는 얼마나 보세요? 800억이면 리저너블 하지 않을까요? 너무 적은데요. 위로 열려 있으신 거죠? 아니, 팀장님, 지금 산인에 현금 급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골프 산업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저희는 이미 자금 조달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골프장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11조를요? 아,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라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 소문 들었다면서요. 그럼 검토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 뭔가 지는 느낌이네. 내가 사는 건데. 윤 팀장님이랑 얘기하면 원래 그래. 괜히 백사가 아니야. 야, 근데 800억 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는 많이 쳐준 거야. 총알이 없는 거 아니지? 총알 남아 돌거든. 확 사버릴까. 확. 좋아. 잠깐만, 근데 어디라 그랬지 아까? 노네임 베이스라고. 아, 맞다. 그랬지? 알겠어. 노네임 베이스가 뭐예요? 노네임 말 그대로예요. 매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걸 노네임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뭐 매수자가 큰 기업이거나 특정 회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나 하는 정보를 들키면 상대가 가격을 올려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끝까지 이름을 숨겨요? 아니요.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상대도 나와야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네. 둘이 구면이지? 모르셨나? 이거 내가 살 건데. 그러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부탁드려야지. 싸게 좀 삽시다. 골프는 그만하실까요? 안 돼.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데. 형님, 팀장님 울어요. 이 딜 하실 건가요?
해야죠. 못할 거 있나요? 빈틈없이 준비하자. 네. 과장님, 서류 시사죠. 네, 최근 10년까지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체크하겠습니다. 10년이나요? 네, 회계 관련 서류들은 보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2015년 재무자료들입니다. 이거 2016년이요. 네,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가요? 금방? 현장은 지수 씨가 좀. 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 어이, 일로 와봐. 네? 코스가 이게 맞아?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 대표님이 잘못 치신 것 같은. 어? 저게 뭐야? 저희 코스는 BA 골프 디자인에서 설계한 것이고요. 2019년 한국 베스트 코스로 뽑힌 적도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꽤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이게 그린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님, 그 코스 사이에 20m 간격을 둬야 합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봐. 38대밖에 없잖아. 어? 여기에 적혀 있는 건 52대거든? 이거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거야? 아니요, 대표님. 지금 라운딩을 돌고 있는 카트도 있어서요. 그럼 지금 몇 대가 나가 있다는 거야? 14대입니다. 자, 저기 한 대 더 들어옵니다. 이제 13대입니다. 자, 차 조심하세요. 자, 카트 들어옵니다. 내가 나가서 세볼까? 그러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 카트가 너무 낡았다. 네, 그 부분은 이미 감가상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네. 응? 좀 배워요. 응? 네. 네, 과장님. 팀장님, 지금 사무실로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틀 전에 1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입출금 권한은 이영택 대표에게 있죠.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요. 예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캐디들이요 얼마나 자주 그만두는지 아세요?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애들이 90%는 될 겁니다. 그럼 골프장은 애들 밥 먹이고 교육까지 시켜줬는데 걔네들이 캐디 못하겠다고 도망가면 그거 다 회사에서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씩 받아두고요. 나중에 이직할 땐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주셨습니까? 뭐 준다고는 하는데 도망가는 애들이 그거를 받고 가나 몰래가지? 애도 뭐 교육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퉁치는 거죠. 야, 그거 달라고 해도 안 줘. 내가 그거 받아간 캐디 한 명도 못 봤다.
근데 옛날에는 예치금 없었대요. 언제부터 그 돈을 받기 시작한 건가요? 그거 짠돌이 오고부터요. 이영택 대표요. 그건 짠돌이가 아니라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그러면 그 30만 원을 어떻게 내셨나요? 뭐가 어떻게요? 아니 뭐 회사로 내신 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하신 건지. 아, 그거 교육 첫날에 현금으로 30만 원 뽑아오라고 해요. 그거 통장에 다 있어요. 자산에는 없던데 숨긴 통장이었나 보다. 아니, 돌려줄 돈이니까 괜히 재무제표가 복잡해지고. 따로 관리하셨군요. 그거 횡령입니다. 아니에요. 돈 그대로 있어요. 정본주 씨는 그 돈으로 박문지 씨의 합의금을 내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기존 캐디들에게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돈 그대로 있을 텐데. 정본주 씨는 박문지 씨의 사고를 안타까워했어요. 본인도 다쳤으면서 합의금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본주는 합의금을 회사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부탁했지만 대표님은 거절하셨죠.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왜 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오래된 카트가 넘어진 거고 이는 회사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주는 캐디 예치금에서 1억을 인출해서 문진이 합의금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비어있는 걸 알게 되었고요. 10월 11일 날 전액이 이체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금액은 대략 10억 원 정도. 팀장님에게 요구한 퇴직금이랑 같은 금액이죠? 네. 10월 11일에 저와 대표님이 서울역에서 만났었고 그날 대표님이 저에게 10억 원의 퇴직 패키지를 요구하셨지만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증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도 뭐 정황뿐인데요. 근데 이 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가시던지 바로 검찰을 만나시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횡령입니다. 이영택 대표는 골프장이 팔린다는 걸 알게 되고 예치금이 생각난 거겠죠?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까 야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출금 날짜를 생각해보면 실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맘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 골프장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럴 줄은. 노력은 했죠. 다만 그 방향이 비용만 줄여서 해결하려던 거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을 거고. 카트가 망가져도 고쳐주지도 않고. 전형적인 빈 카운터 같네. 빈 카운터요? 응, 빈, 콩, 빈 카운터 그러니까 콩 세는 사람. 재무 회계 쪽을 낮춰서 그렇게 불러요. 상품이나 서비스는 신경 쓰지 않고 비용만 줄여서 재무제표만 좋게 만들려는 사람. 근데 왜 콩을 세요? 그러니까 콩을 사왔으면은 응? 이걸 가지고 두부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부를 잘 만들 생각을. 근데 이걸 가지고 콩이 몇 개 있나 계속 해보기만 하는 거야 하나하나. 그런 걸 말하는 거래. 저희가 지금 삼상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좀 급한 상황이거든요. 삼상은 99% 통과할 겁니다. 그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이 약 나오기만 하면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노벨상 탈 수도 있어요. 노벨상 무슨. 그래서 필요한 게 전부 얼마라고요? 예? 100억 정도면 됩니다. 에이구 이 사람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뭐 1, 2억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억이면 100억이지 100억 정도는 또 뭐야? 100억 필요합니다. 진짜?
진짜 딱 100억이 필요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00억이 딱 떨어집니까? 아, 사실 87억 정도. 아니, 87억입니다. 그래,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 100억 그럼 그걸 누가 믿어? 87억 그것도 또 그래. 어? 87억, 2,5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사기를 쳐도 말이야. 아니, 이사님 사기가 아니고요. R&D 비용이라는 게 솔직히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험이라는 게 한 번에 성공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몇 번을 해야 될지 저도 장담은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에헤이, 이 양반이 진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투자를 해라. 뭐 그 소리네? 아니요. 됩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 투자를 받을 건데요. 그거 받으면 거의 되는 거거든요. 정부 돈 받은 데랑은 경쟁이 안 되니까 딴 데는 다 포기하니까요. 근데 정부 돈을 받으려면 3상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할 돈이 지금 없어서 급한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다른 데서 우리 연구 쫓아올까 봐 저도 서두르는 거고요. 이사님, 87억이면 진짜 됩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확실한 게 좋다니까. 이거 이 IR 자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이게 무슨 IR이요? 이거 예. 야, 봐요 여기. 예? 이 연구원이 논문 몇 개 썼는지가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보고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고. 예. 대본에는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예. 태도도 말이야. 이게 좀 어떻게 좀 당당하게 나와야지. 임상 기자님. 뭘 다 같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잘 마시겠습니다. 우리 저 그 얘기하고 있었어. 대표님이 왜 그 약을 개발하시게 됐는지. 예. 사실 제가 이 약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는 사실 우리 애가 자폐증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요? 예. 그래도 아빠가 약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애는 내가 고쳐줘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진짜 제 인생을 갈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금액이 121억 5,400입니다. 자, 뭐 걱정 마시고, 자 이거 우선 협상 계약부터 체결합시다. 근데 이게 산인이랑만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제가 연구만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영 문외한이라. 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랑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에 대한 디파짓으로 1억 원을. 근데 저는 딴 데서도 만나자고 해서요. 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야 역시 대표님이라 협상력이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일주일만 주세요. 대신 디파짓은 5천만 하는 걸로. 1억이 아니고요? 그렇지. 우리도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아니요, 이사님. 일주일이면 디파짓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저희가 요구한 한 달이라는 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실사가 불가능합니다. 실사 없이 디파짓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얼른 하면 되지. 아, 그 서류 실사만이라도 좀 서둘러 봐. 그래도 에이, 우리 대표님이 거짓말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 자, 그러면은 자, 산인한테 우선 협상권 일주일 주시고 디파짓은 5천으로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네. 팀장님 말씀하신 거 알아봤는데요. ADHD 약을 출시한 이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이익은 더 줄었다고요? 어디서 비용이 늘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R&D 쪽을 일렸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공시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알게 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혹시 미국 제약회사랑 관련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메틸페니데이트 모디파이드 에스포레이션스 2년 전이네. 이상하긴 하네. 예, 팀장님, 이거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거 ADHD 약이 미국의 레비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그 특허 기간이 20년이거든요. 재작년이 20년이 끝나는 시점인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고요. 특허가 재작년에 만료됐다는 거죠? 재작년이면 네, 정부에서 신약을 출시한 시점이랑 겹칩니다. ADHD 약의 특허 기간이 끝난 시점에 정부가 카피약을 출시했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든다는데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성분도 레비온이랑 똑같고요. 그럼 특허 침해는 아니네요. 네, 근데 그 신약을 개발했다고 홍보를 하긴 했으니까 거짓말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도 연구소가 있으면 카피약을 제조할 능력은 있나 보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팀장님, 연구소로 가신 거예요? 본사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왔는데 연구소 같아 보이진 않네요. 왜요? 레비온에서 출시한 이름이 콘트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약을 카피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레비온 약을 포장지만 바꿔서 팔았나 봅니다. 아, 이 새끼들. 변호사님,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예. 제안 좀 드리려고 뵙자고 한 건데요. 무슨 제안? 이걸로 제가 120억을 다 받아도 이사님은 꼴랑 20억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식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 무슨 소리예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가 얼마나 깨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대표된 입장으로 돈을 좀 세이브 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사고 팔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세를 제가 좀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주가를 조작한다는 얘기야?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제가 10배로 불려드릴게요. 관심 없어요? 주가 조작을 흔히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작전을 하려면 멤버가 필요한데요. 그 멤버로는 전체를 설계하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포, 그리고 그 주포를 감추기 위한 바지. 우리 큰 형님부터 대충 자 맞으시죠? 안전.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전주. 우리 여사님. 예, 여사님. 겸손합시다. 주가 차트를 움직이는 화가. 차트는 내가 그릴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저는 장원석입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증권 밥좀 먹다가 지금 프리랜서 하고 있습니다. 소개팅해요. 명성명하게. 예. 여기는 기술자였는데 들켜서 손이 잘렸어. 근데 또 하시려고? 예. 손 붙이고 왔습니다. 또 해야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어딨다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 택배를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 일은 믿음으로 갑니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일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또 외로워도 옆에 팀을 믿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들은 애초에 사기꾼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 패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멤버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근데 쟤는 지가 당한 줄도 모르나 본데? 모르니까 또 찾아왔지. 우리 주포가 운전을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 뺑소니를 당했는데도 모르네. 네. 그러면 뭐 다들 단체방에 초대했으니까 부자 돼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럽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특히 설계자이자 최대 주주인 주포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 미팅 끝났습니다. 예.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복귀하겠습니다. 너 박사가 주포야? 그걸 왜 형이 궁금해? 아니, 주포가 오늘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 있길래. 아니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아니, 주포가 누군지 형이 알아서 뭐하게. 씨. 야, 그리고 내가 10억이나 태우는데 작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알아야지. 아유, 잘 들어.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선호 기술이라고 있어. 뭐 하는 회사인데? 몰라, 뭔 상관이야. 그냥 무슨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보지. 멤버들이 모이면 작전을 할 회사를 하나 정합니다. 보통 시총은 1,000억 내외로 하는데 왜요? 큰 회사를 해야 크게 먹지. 티도 안 나고. 큰 회사는 시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100억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1,000억 내외가 적당합니다. 거기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돼. 그럼 우리 총알이 100개 필요하거든? 형이 10개 가져온댔지. 10억. 그럼 딱 100개야. 거기 주가가 지금 1,200원, 1,3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거를 한 1,000원 밑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때 들어오면 돼. 오케이. 맘대로 들어오지 말고 타이밍 알려줄 거야, 순번대로. 그러니까 채팅방 알림 잘 켜놓고 있으라고. 오케이. 주가를 조금씩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세력들끼리 주식을 매집합니다. 그러다 일반 투자자들이 모인다 싶으면 일부러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고요. 개미 털기. 네.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게 만들어서 세력들끼리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면 세력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이때 세력들끼리만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수량을 약속한 시간에 거래합니다. 이를 통정 매매라고 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쯤에 거래를 하고요. 그건 왜 그런가? 거래량이 없고 감시가 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도 점심 먹어야 되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내가 쏘아 올릴 거야. 한 5,000원까지. 5,000원까지 나가? 기사도 내고 뭐를 좀 해야지. 찌라시도 좀 뿌리고 유튜버들 안내들도 좀 있고. 그래. 요즘 그 경제 유튜버들이 잘 먹힌다더라. 좋아. 좋아. 근데 그 순번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음료 받은 순서 있잖아. 그게 순번이야. 그럼 내가 말번이네? 그럼 뭐 1번일 줄 알았어? 그렇게 주가가 폭등하면 세력들끼리 약속한 순번대로 주식을 팔며 티나지 않게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주가는 바로 떨어지지 않고 세력들이 퍼뜨린 소문에 모여든 일반 투자자들 때문에 오히려 다시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전주의 주가 그래프는 낙타의 등처럼 두 번의 큰 상승을 한 모양이 맞습니다. 전보는 실패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지 못했지만요. 지난번에 나 실패해가지고 얼마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정말 내가 형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응? 많아. 그러니까 형은 진짜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한동안 우리 보지 말자. 그래. 오케이. 가라. 왜 실패했나? 누군가가 먼저 약속을 깨고 주식을 팔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네. 그 바닥은 그게 실력이니까요. 그렇게 작전이 실패하면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고요. 한 까맣고 그러면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알아? 저도 당한 것 같아요.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윤준호 팀장은 거기서 뭐였어? 설계자? 전보제약 주가 조작 사건을 설계하고 지휘한 사람은 고병수 박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들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 양반은 어떻게 됐나? 감옥 갔어요? 아시다시피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직접적인 증거 입증이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뭐 증거 있나? 증거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세력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돈의 액수, 날짜, 거래 내역을 전부 기록해둡니다.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주고받은 문자까지도 다 저장해놓고요. 자기 범죄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네.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요. 옛날에 정치인들한테 비자금 주고
장부에다 써놓는 거랑 똑같네. 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하정무님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보 주식을 매매한 기록입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에 걸쳐 총 2만 5천 주를 매입하셨고 5월 3일 12시 10분에는 2만 5천 주를 추가로 매입하시면서 총 주식은 5만 주, 당시 기준으로 10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27분 뒤인 12시 37분에 전량 매도. 아니 그게 아니라 조작이에요. 아니 나 진짜 결백합니다.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나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리고 저의 형인 윤주석의 거래 내역입니다. 2021년 4월 29일 9시 10분 1억 원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4일 뒤에 전량 매도. 하지만 30분 뒤 5만 주를 다시 매수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금액은 10억 원. 이는 하정무님이 5만 주 전량을 매도한 1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하정무님이 던진 주식을 저희 형인 윤주석이 받아갔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전보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냈고 다음 날 장 시작과 함께 전보 주식은 폭락하며 이후로 연속해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저희 형은 끝까지 주식을 팔고 나오지 못했고요. 난 그냥 잠깐 들고 있다 팔았어. 그걸로 번 돈도 없고! 하정무님은 돈을 버셨을 거예요. 계획한 만큼은 아니더라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보 주식을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하정무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다시피 그걸로 갖고 와. 전무님이 이쪽으로 오시죠. 징계 대상자 자리는 여기입니다. 새끼야. 전문이. 전문이. 전문이 잠시만. 야 이 새끼야. 내가 산이를 개국 공신이야 이 새끼야. 새끼야. 아니 진짜 이 새끼들. 내가 입사했을 때 이 새끼들이 기저귀 차고 누워있던 새끼들. 야.